여러분은 가슴에 멍이 들 만큼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쌓이다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 섬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때때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속상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울적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상대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면 스스로 아물어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니까 용서하고 친구들이니까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마음은 굳어지기만 하고 그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 상처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감은 분명히 느껴지곤 하죠. 이러한 상처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생활에 있어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말 한마디에 이러한 상처가 생기고는 하죠.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문제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표면적인 치유만을 가져오고 내면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은 가까운 친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큰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70대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특별한 것이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를 살아가곤 했습니다. 박 씨의 친구들과의 모임은 동네 센터에서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유쾌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모임이지만 가끔씩 도를 넘는 친구의 장난은 박 씨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 친구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가벼운 농담으로 센터 분위기를 띄우고는 했습니다. 박 씨, 오늘은 꽃단장 하고 왔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잘생긴 남자라도 있는가? 아이, 그냥 입은 것뿐이야. 자꾸 놀리지 마. 센터의 분위기는 가끔 이런 장난들로 가득했으며 박 씨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넘길 수 있었던 장난은 점차 박 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곤 했습니다. 박 씨, 오늘은 좀 씻고 왔나? 옆에 앉아있기가 겁나네. 아이, 농담이야, 농담.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이런 농담들이 처음엔 웃음으로 넘어갔을지 몰라도 반복될수록 박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이 모임에서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그저 웃어넘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처를 주는 장난들은 박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만 갔고 결국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농담에 더 이상 웃어주지 않았고 대화를 피하며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박 씨, 오늘도 깨끗하게 씻고 나왔나 봐. 냄새가 안 나네. 평소 같았으면 웃어 넘겼겠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으며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를 놀리던 친구는 당황하면서도 머쓱해하기만 하고 사과는 하지 않았죠. 박 씨가 계속해서 농담을 받아주지 않자 친구는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난인데 왜 받아주지를 않아? 친구가 민망해하는 게 안 보여?
그러자 박 씨는 마지못해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민망한데? 내가? 계속 놀림받던 내가 안 받아주니까 너가 민망한 건 아니고? 박 씨의 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놀려도 대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했으나 침묵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닫고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모임에서는 더 이상 박 씨를 놀리는 사람이 없어졌고 박 씨는 모임에서 장난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현명한 대처로 침묵을 유지하며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는 법입니다. 또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같이 똑같은 상처를 주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많게 되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침묵을 유지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친구뿐일까요? 가족들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가족들은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서운하게 다가오고는 합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렇다면 똑같이 침묵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생각보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침묵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이 가족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넘기거나 나만 상처받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처는 종종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상처받은 일에 대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죠.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느꼈던 감정의 격렬함이 줄어들고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만 더 아파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 어떠한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잘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잘 살기를 바라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초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각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을 깊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반복될 수 있죠. 따라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침묵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는 침묵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최대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도 많습니다. 친인척 관계나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 상처를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죠. 이럴 때는 나 자신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항상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복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상처나 배신 혹은 어떤 형태의 부당한 대응을 받았을 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는 성공을 통한 복수가 최고의 복수가 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는 이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힘있는 대응을 가리킵니다. 상처를 준 이가 바라보는 앞에서 당신이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그들의 의심과 비웃음을 먼지처럼 털어내고 당신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통한 복수는 눈에 띄지 않는 전투, 소리 없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에 증명함으로써 상처를 준 이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화가 자리 잡으면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의 삶도 내면의 빛을 향해 성장합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얻은 성취는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삶을 우아하게 사는 것은 예술과 같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긍정적으로 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되고 품격 있는 복수가 됩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은 타인에 대한 복수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이들에게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가입니다. 태양이 스스로를 밝히듯 잘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인생의 소리꽃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실버타운이라는 곳은 꼭 천국 같기도 하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농담 삼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엄마, 요양원은 요즘 별로래. 이제는 실버타운이 짱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힘들지 않게 아주 좋은 실버타운에 꼭 데려다 줄게, 알았지? 예전에는 농담으로 들렸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어느덧 마지막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이나 이야기를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면서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우선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디에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70대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70대의 여성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을 공원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제공하고자 실버타운으로의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모아뒀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나도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 처음에 김 씨는 조금 망설였지만 뉴스에서도 많이 보았던 실버타운의 모습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해준다는데 들어가 봐야지.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고맙다. 처음에 김 씨는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설레임을 느꼈으며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동네방네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랜 친구인 영숙이는 이 결정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실버타운에 가려고 해? 여기서 잘 지내고 있잖아.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식들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실버타운이라면 청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매일 맛있는 음식도 나온다며? 게다가 새로운 장소도 가보고 싶고 우리 나이대 사람들만 있어서 편하대. 그렇지만 내가 들은 게 있어. 실버타운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너만큼 여기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잖아. 여기 친구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롭지 않겠어? 아이고, 그래도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추천하는 걸 보면 나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끔은 여기도 들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김 씨는 영숙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각종 매체에서 다루던 실버타운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김 씨는 실버타운으로의 이사를 결심하고 드디어 새로운 환경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사 첫날 김 씨는 매우 밝은 표정으로 새로운 집을 꾸미고 실버타운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실버타운의 편의시설은 김 씨의 기대를 충족시켰고 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헬스클럽과 아름다운 정원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김 씨는 여러 실버타운 주민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아침 산책 시간이나 식당에서의 식사 시간에 만나는 새로운 이웃들과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정원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책도 읽고 꼭 구경도 하고 정말 좋네요. 맞아요. 저도 이곳에서 산책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아침마다 일어나 정원을 거닐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헬스클럽도 잘 돼 있어서 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요. 함께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자신의 새로운 생활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가 김 씨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김 씨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꼈으며 이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만족감은 점점 무뎌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실버타운 생활에서 몇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의 불편함과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제공되는 음식이 점점 입맛에 맞지 않아 불만을 느꼈습니다. 호텔 셰프가 만들어준다는 음식은 며칠 주기로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했으며 건강을 생각하여 너무 심심한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기대했던 맛이 아닌 음식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웠던 정원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였지만 매일 똑같은 환경이 지속되고 변함없는 정원은 오히려 지루함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으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자식의 성공이나 재산의 크기, 사회적 지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러한 자랑과 질투가 가득한 분위기는 김 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내 손자는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 맨해튼에서 일자리도 구했다고 하더군. 내 자식이라지만 참 대단하지 않니? 게다가 딸은 이번에 집을 한 채 더 샀어. 재산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정말 대견하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 김씨네 가족은 좀 어때? 우리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겠지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고.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아, 그래? 근데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잘 안 해주나? 밥 먹으러 올 때마다 입는 옷도 좀 시원찮아 보이고 애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건 아니지?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만 하다가 점점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입고 있던 옷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초기 매력이 서서히 희미해지면서 김 씨는 일상의 불편함을 점점 더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 자랑으로 인한 압박과 끊임없는 외모 지적, 반복되는 식단, 그리고 자랑과 질투가 가득한 대화들은 김 씨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김 씨는 실버타운 생활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에 왔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못하러 비싼 돈을 내고 실버타운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의 결정이 실수였다고 느꼈고 원래의 동네와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심각한 고민 끝에 김 씨는 자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불편함과 실망감을 털어놓았고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곤하고 매일 같은 음식에 질리고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면 돌아가는 게 맞아. 우리가 바로 나올 수 있게 할게. 자녀들의 재빠른 준비로 인해 김 씨는 마침내 실버타운을 떠나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는 곳,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70대 김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보여지는 실버타운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 보내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1인당 거의 200만 원에서 비싸면 500만 원 가까이 내며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실버타운이야말로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호텔 스위트룸과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청소 걱정 없이 고급 식사와 수시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또한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같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지루할 틈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서울 도심이나 인근 대도시에 있어 외출도 자유롭고 가족들이 찾아오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버타운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비싼 보증금과 대기시간,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고립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실버타운은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공동체와 연결고리를 잃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곳은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곳이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김 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진 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매우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살았던 삶보다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함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돌아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고 나와 잘 맞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병원과 목욕탕,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카페, 헬스클럽도 존재하죠. 만약 동네가 마음에 들고 주변 사람들과 이미 잘 지내고 있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버타운이라는 간판만 세우고 있을 뿐 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곳도 많다고 하죠. 만약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시골에서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채소를 키우며 조용히 사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낸 우리의 집과 그 주변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니까요. 그곳에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깃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실제로 큰 변화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집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우리의 생활에 맞게 개조하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준비를 통해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의 집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은 각자의 상황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실버타운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익숙한 집과 커뮤니티에서의 생활이 더 큰 위안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노후가 되어 평생 살아야 하거나 오랫동안 살아야 할 공간을 마련해야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모든 점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들기 전에도 수많은 갈림길에 서곤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완전 무결하게 후회 없는 결정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는 후회를 줄이지만 불행한 결과는 자꾸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기에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에 결국 선택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회는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가능한 최소한의 후회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줄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를 먹으면 후회하는 것들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모아두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돈은 별로 필요 없다. 지금을 즐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노후에 필요 없다는 말은 기만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시절보다 훨씬 자주 병원에 들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또한 노후에는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소홀히 대접받게 될 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서글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현실적인 준비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노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의 유지비용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의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산이 없다면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리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여가 생활과 사회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노후 경제적 독립성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문제로 인해 자녀나 친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이는 상호 간의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은 노후에도 계속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종종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후회를 하기 전에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아두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조건적인 인간관계의 확장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면 때로는 그것이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인간관계에 쏟아부었지만 되돌아오는 건 실망뿐이더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어떻게든 남는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의 중심이었고 친구 없이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휴일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맞춰가기보다는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전혀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친구가 점차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손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됩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억지로 술을 마시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젊었던 시절보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피곤한 만남은 오히려 감정적 소모를 일으키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감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건강을 미리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가 60만 되어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운동을 하지 않았던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포기하고는 합니다. 운동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후회는 더 커져만 갑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상태이며 언제나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고 1분씩이라도 더 걸어본다면 내 몸은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건강 관리의 모든 정답은 아니기도 합니다. 음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염분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간 식습관부터 해서 유튜브에는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게 된다면 매일 쌓이면 큰 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모 관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는 외모에 구애받지 말라고 내면의 성숙함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날 한 신사가 멋지게 차려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요? 이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의 외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차려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도 하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록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인상은 종종 지속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중대한 사회적 모임이나 면접 전에 시간을 들여 자신의 외모를 정성스레 가꾸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는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중장년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더욱 가꾸고자 걷기와 요가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체중을 관리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이 없으신가요? 도전이라고 별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땅끝에 한번 가보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타를 한번 쳐보는 것도,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보는 것도 모두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후회하며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60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많은 걸 했을 텐데. 10년이라는 시간만 젊었다면 생각하는 것은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절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고, 그 글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의 후회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고 후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본다면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 되는 것들이죠. 만약 오늘 내용이 와닿지 않았더라도 남의 얘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도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소리꽃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